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의 수열이 일반항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은 앞선 강의들을 통해 가지고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수열의 극한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CN이라는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수열의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얘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수열에 대한 구조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니까 이거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조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의 구조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수열 AN이 있고 또 수열 BN이 있습니다. 이 각자의 수열은 수렴을 해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수렴을 하고 또 BN은 베타로 수렴을 한다고 합시다. 당연히 알파하고 베타는 실수입니다. 자, 이랬을 때 만일에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이 n분의 1이고 BN이라는 수열이 n분의 2라고 한번 좀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수열과 이 수열에 대한 극한은 어떤 구조로 갈까?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NQ라고 합시다. 그러면 n분의 1이라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뭐 1일 때 1, 2일 때 2분의 1, 3일 때 3분의 1 이런 식으로 대충 분수함수에 대한 그림의 형태를 쫓아가니까. 자, 그 다음 요게 지금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그려보면 똑같이 Y축에 근접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결국 얘하고 얘 사이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쭉 가고 있으니까 똑같은 극한값을 가질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두 수열에 대한 일반항이 서로 다를지라도 크기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이죠. 크기 관계는 유지가 되어지나 상황에 따라 같을 수도 있다. 이것은 여기 등호가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등호 붙으면 당연히 성립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 사이에 C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끼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CN에 대한 구조를 모르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AN에 대한 극한과 BN에 대한 극한을 이용을 하면 조금 전에 1번에서 얘기했던 대로 CN이라는 수열에 대한 극한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등호가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극한값을 예측하거나 추정을 하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상 편하게 외우라고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에 있는 수열의 구조는 알겠는데 끼어있는 수열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 그 극한값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예문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사인 n세타라고 하는 식에 대한 극한값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직관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결이 돼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해결이 되느냐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n은 무한정 커져가요. 그렇죠? 여기 쓰지 말고 여기다 쓸까요? 무한정 커져갑니다. 얘는 어때요? 얘는 사인 n세타는 그 구조가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진동하는 꼴이에요. 그러면은
진동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 상수입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 상수. 그렇게 되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한된 범위 내의 값이니까 밑에가 무지하게 커져 나가보면은 이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그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는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해결을 하나 식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주어진 일반항에서 얘가 조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전체 극한을 체크를 합니다. 자, 사인 n세타는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n분의 사인 n세타니까 자연수 n으로 전변을 나누어줘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간단하죠? n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눠주면 부동간에도 변동 없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얘하고 얘는 구조가 지금 분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과 이거의 극한을 따져보는 거죠. 얘 어디로 갑니까? 얘는 0으로 갑니다. 얘 어디로 가요?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갈까? 얘는 할 수 없이 0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스의 극한은 0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확한 구조를 모를 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범위를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끼어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것의 극한을 계산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예문 한번 봅시다.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줄게요. 일반항이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이에요. 2n에 n세타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런 꼴. 자, 이런 식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자, 또 직관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직관적으로 n을 직접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n을 직접 넣어봤더니 여기는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여기도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그런데 이거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여기 있는 무한대는 여기 있는 무한대에 비해서 작은 무한대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분모의 무한대가 분자의 무한대보다 훨씬 더 큰 구조면 어때?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0으로 가는구나. 자, 그런데 또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먼저 얘가 문제죠. 얘는 분명히 알고 있고 얘가 문제니까 사인 n세타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 양변을 어쨌든 분모가 훨씬 더 큰 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로다가 전변을 나눴을 때 부동호방은 변동 없겠죠. 얘 분의 2n 그리고 사인 n세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여기는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뭐 극한값도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판단 가능하죠? 0으로 갑니다.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크니까 0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0으로 간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0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말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어디로 가나 한번 보세요. 얘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아무리 얘가 진동을 하고 형태가 바뀌고 무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때? 곱해주면 0이니까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됐지요? 몇 차례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의 문제들을 자주 풀어보고 봐야 돼요. 그냥 뭐 해보지도 않고서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향후 어떻게 쓸 거냐 또 어떤 상황에서 적용을 해서 이용을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하나 더 5n제곱 플러스 2
n제곱 플러스 2n의 an 그리고 5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자, an을 끼고 있는 가운데 있는 식이 이렇게 생긴 식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대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n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하려고 해요. an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해졌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만 정확하게 체크하면 됩니다. 일반항 an의 극한값을 계산할 거니까 자, 주어진 식의 양변을 이거 없애기 위해서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연수죠. 그러니까 나눠주면 n제곱 플러스 2n분의 5n제곱 플러스 2 그리고 n제곱 플러스 2n분의 5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눈으로 딱 봐도 아, 얘 5로 가는구나. 얘도 5로 가는구나. 그럼 할 수 없네. 얘도 5로 가는 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 값은 5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개 그림 사이에 얘가 지금 끼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충 앞뒤의 그림을 보면 얘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뭐 지금 여기서는 교과 범위를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에 5가 점근선이 되어지고 나머지 또 식을 정리를 해보면 점근선이 또 여기서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구조로 그려지게 돼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은 얘가 얘보다는 더 큰 값이죠. 그러니까 양의 값에서는 좀 더 올라가고 음의 값에서는 좀 더 내려가는 구조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면 좀 더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여기 좀 더 내려가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AN이 어디 있는 거냐? AN이 현재 주어진 그림에서 바라다 본다라고 치면 n의 값이 양수니까 여기서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판단을 하면 그림이 AN이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AN이 설령 진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O라고 하는 이 점근선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얘기를 꾸려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마무리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수능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을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9n제곱 플러스 4의 루트. 이거 시작이 만만치 않습니다. nan의 루트 그리고 3n 플러스 2. 자, 이들 사이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거 제곱하면 9n제곱 플러스 4고 제곱하면 3n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죠? 그 사이에 빈틈이 있는데 그 속에 지금 얘가 끼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n분의 an에 대한 극한은 뭘까? 하는 문제예요. 뭘까? 이거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를.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가진 수학적 지식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가운데 있는 여해를 이런 걸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제곱근 기호부터 없애줘야 되겠네. 자, 주어진 식의 양변을 세 변을 다 제곱을 해버릴게요. 얘 제곱해버리면 9n제곱 플러스 4. 얘는 nan. 얘는 3n 플러스 2의 제곱. 아예 그냥 전개를 해버릴까요? 전개를 해서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집니다. 크기 관계 변동 없지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NaN을 가지고서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 또 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n분의 an이 되어지겠다. 요거는.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준 거야. 얘를 n제곱으로 또 나눠주면 요렇게 되어집니다. 얘 n제곱분의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문제를 몇 개 풀다가 보니까 이제 감이 온다. 이제는. 그죠? 자, 보세요. 얘가 어디로 가느냐? 얘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어디로 가죠? 9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9로 가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할 수 없지. 9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에 대한 각각값은 9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3점짜리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단히 쉬운 문제들이에요, 사실.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개념을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해주고 그리고서 문제집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내용들 잘 살펴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